2025년 한화 이글스 팬이라면 누구나 한국 시리즈를 꿈꿨습니다.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2026년 시즌 초반, 지금 팀 분위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작년의 그 환희, 과연 진짜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었을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5년에 그 엄청났던 성공이 팀 전체가 단단해진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딱 2명의 역대급 외국인 투수에게 기댄 어쩌면 신기록 같은 것이었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작년과 올해 두 시즌이 얼마나 다른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2025년 성공의 진짜 비밀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선수를 보강했는데 왜 현실은 냉정한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팀의 구조적인 결함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딛고 진짜 강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작년의 영광, 그리고 올해의 혼돈, 이 두 시즌의 성적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다른지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2025년에는 무려 83승을 거두면서 정규 시즌 2위, 한국 시리즈까지도 넘봤던 팀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된 지금 2026년에는 중위권인 7위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25년의 성공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2025년 성공의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때 한화가 정말 팀 전체가 막강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2025년 성공의 비밀. 사실 이 숫자 하나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33승.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외국인 원투펀치였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이 단 2명의 선수가 합작해서 따낸 승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팀의 전체 승리가 83승이었는데 그중 33승, 거의 40%를 딱 2명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팀이 10승을 거두면 그중에 4승은 이 두 투수 손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이건 뭐 KBO 역사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어마어마한 우전도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팀의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투수진, 특히 선발진의 팀 평균 자책점은 리그 전체 1위,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타선은 어땠을까요? 팀 타율은 7위, 장타율은 5위, 그냥 딱 중위권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터져서 이긴 경기보다는 두 에이스가 정말 멱살 잡고 점수를 틀어막는 동안 타자들이 꾸역꾸역 점수 내서 이긴 경기가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작년의 성공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팀의 약점이 해결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역대급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두 외국인 투수의 엄청난 활약 덕분에 그 약점들이 잠시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환상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2026년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화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타선이 약하다는 걸요. 그래서 아주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FA 시장의 최대여였던 강백호 선수를 4년에 무려 100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데려온 거죠. 이건 뭐 구단이 우리 2025년에 타선 약했던 거 안다, 이제 이걸로 정면 돌파하겠다 하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시환, 최은성, 그리고 강백호까지. 와, 이름값만 보면 정말 리그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시무시한 중심 타선이 완성됐습니다. 팬들의 기대감도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화려한 영입이 오히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강백호라는 슈퍼스타가 합류했는데도 2025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낮은 출루율이나 리그에서 2번째로 많았던 병살타 같은 것들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팀의 기둥인 노시환 선수까지 긴 부진에 빠지면서 그 화려했던 이름값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유일하게 믿었던 마운드 상황까지 달라졌습니다. 작년의 폰세 와이스 듀오는 그야말로 계산이 서는 상수였어요. 아, 오늘 나오면 최소 7이닝은 막아주겠구나. 이게 됐죠. 그런데 올해 외국인 투수들은 이닝 소화력에서 아쉬움을 보이면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불펜의 과부하라는 도미노 효과로 곧장 이어진 겁니다.
이 문장이 참 냉정하게 들리지만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성공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다면 올해의 부진은 그 착시가 거치고 팀의 민낯,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딛고 한화이글스가 진짜 강팀으로 거듭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사실 이 표 하나로 다 요약됩니다. 2025년은 외국인 투수 33승이라는 정말 강력한 엔진으로 팀의 여러 약점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달렸던 시즌이었어요. 하지만 2026년 그 엔진의 출력이 평범해지니까 낮은 출루율, 불펜 과부하 같은 숨어있던 구조적 결함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팀을 멈춰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우리 리빌딩 끝났다. 이제 대권 도전이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둘째, 또 다른 거물 타자를 데려올 생각을 하기 전에 팀 전체의 출루율을 높이고 수비 집중력을 다지는 이런 기초공사가 훨씬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점차 승부를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이기는 야구의 디테일을 채워 나가야겠죠.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한화이글스에게 필요한 건 또 한 명의 화려한 FA 영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팀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헌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간입니다. 한화이글스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그 달콤했던 기억에 취해서 지금의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이 아픔을 거울 삼아서 외국인 선수 한두 명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팀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앞으로의 행보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